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풀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 운송 사업을 1조 1천억 원 매각합니다. 건설업체의 회사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GS건설이 자본 확충을 위해 곧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G2 국가의 훈풍에 힘입어서 엿새째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닷새째 상승 기조 이어나가던 코스닥도 바이오주의 상승 기대에 힘입어 520선 지켜내면서 마감 지었는데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간밤에 자넷 앨런 신임 의장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1,06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 지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소식 증권부의 강광호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940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 덕분에 투신들이 조금은 신중한 모습 보인 하루였습니다.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엿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0% 상승한 1935.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자넷 앨런 신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큰 이변이 없는 한 양적 완화 축소와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자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옐런 효과의 1940선에서 출발했으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오름폭이 소폭 축소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64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80억 원, 22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의료정밀, 화학 등이 올랐으며 운수장비, 유통, 건설업 등이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0.69% 오른 가운데 SK 하이닉스, 포스코 등이 올랐고 현대차, 한국전력 등이 하락했습니다. 네, 김승영 하나그룹 회장이 돌아옴과 동시에 한화의 주가가 화색을 띤 하루였나요? 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법원의 집행유예로 법정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면서 하나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너의 복귀로 그룹 차원의 장기 경영 계획과 인사 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하나그룹주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한화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1.99% 오른 35,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도 1.96% 오르며 5거래일 만에 올랐고 하나투자증권, 하나케미칼도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의 강세는 김 회장이 전날 서울고등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으면서 경영에 복귀할 길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한화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신도시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이 속도를 내 그룹 전체가 호흡을 맞춰 움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하나그룹주는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오너의 부재로 주가에 할인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회장이 복귀한 것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고 주가 할인을 해소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전일장에서 급등했던 이 황우석 테마주가 오늘은 급락하면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내려왔나요? 네, 황우석 테마주가 반짝 상승한 지 하루 만에 일제히 내렸습니다. ST큐브는 전날보다 10.26% 내린 5,5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ST큐브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 장 초반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중반부터 주저앉았습니다. 전날 11.71% 급등했던 삼성 LNS도 이날 5.63% 떨어졌습니다. 이들 종목은 전날 황전 교수가 전 서울대 의대 재직 시절 연구했던 1번 인간배아 줄기세포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지만 이날 황전 교수 측이 관련 기업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날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황전 교수를 대신해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과 황우석 박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미국 특허가 특정 주식과 연계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황우석 테마주의 편승에 일부 바이오 테마주들의 주가가 이날 급등한 데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풀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루씩 돌아가며 대규모 보조금을 뿌려 시장을 과열시켜 가입자를 뺏고 빼앗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211 휴대전화 보조금 대란이라 불리는 지난 11일 하루 평균 번호 이동 건수는 11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SK텔레콤이 5,800건 순증한 반면 KT가 4,620건 순감했습니다. LG U+도 1,190건이 줄었습니다. 이날 시작에서는 갤럭시 S4 LTEA의 최대 법정치의 5배에 이르는 14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동대문의 한 매장 앞에 가입 희망자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 운송 사업을 1조 1,000억 원에 매각합니다. LNG 운송사업 매각은 지난해 현대그룹이 발표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구책의 일환입니다. 현대상선은 LNG 운송사업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IMM 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실사를 거쳐 이르면 3월 중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대상선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 준 부산 용당 부지를 팔아 700억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설업체의 회사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건설업계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오는 3, 4월 집중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 물량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 24곳에 올해 회사채 만기 물량 5조 2,390억 원 가운데 약 40%가 오는 3, 4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4,087억 원, 롯데건설이 3,700억 원, 삼성물산 3,000억 원, 한화건설 2,800억 원 등입니다.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곧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자본 확축을 위해 곧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최대 주주인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특수 관계인인 허 회장 형제가 1,900억 원 이상을 출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GS건설의 지분 구조는 최대 주주인 허 회장과 허 회장의 형제들 등 특수 관계인이 총 30.4%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천억 원 안팎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이루어지면 이들 일가가 부담할 몫은 모두 1,9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GS건설은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 2개 호텔 운영권을 가진 파르나스 호텔 지분 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무역 흑자가 63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84년 이래 30년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체 수출은 747억 달러, 수입은 112억 달러로 63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흑자 규모로는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1984년 처음으로 자동차 산업이 1,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낸 이래 30년 연속 이어진 기록으로 의미가 큽니다. 1984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 증가율은 34.3%에 달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작심하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 경제부의 민병건 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 후생을 걷어내는데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죠?
네, 공공기관 직원들은 기본급 이외에도 이른바 급여성 복리 후생비라는 것을 사실상 봉급처럼 받아왔습니다. 산업자원부 산하 두세 개 공공기관들을 보면 이들 기관들을 중심으로 급여성 복리 후생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발전공기업들은 앞으로 노조와 임금을 교섭할 때 급여성 복지는 빼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인상 여부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검토 중인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과도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억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공사의 노조가 반발해서 복리후생비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면 기본급 인상분을 일부 삭감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게 해당 공사의 방침입니다. 예, 그렇다면 급여성 복리 후생비가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급여성 복리 후생비 지출이 특히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은 공공기관들이 이를 통해 기본급에 버금가는 임금 파티를 벌여왔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문제아로 지목한 32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이 특히 심합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의 공시 내역을 종합해보면요. 우선 32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무려 3,322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본급을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만으로 직원 1인당 한 해 1,000만 원 이상씩 챙기는 곳들이 수두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연간 1,000만 원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연봉을 복리후생비로 챙겨준 곳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들로는 한국조폐공사, 부산대학병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있습니다. 네, 복리 후생비로 지급되는 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데 도대체 급여성 휴가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길래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지출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용도를 보면 대체로 명절휴가비나 기념품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는데요. 문제가 된 32개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2년 지출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들여다보면 그중 약 60%인 2,094억 9천만 원의 용도를 알 수도 없는 기타 용도라는 내용으로 분류해 사용해왔습니다. 이 기타 항목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그 상당 금액이 명절 등의 기간에 직원들에게 챙겨주는 휴가비였습니다. 그 밖에도 평소 식대 등으로 지급한 돈도 이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학자금 명목으로 한 해 지출한 급여성 복리후생비도 있는데요. 그 규모는 한 해 약 485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실제 학자금 지원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왜냐하면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또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선택적 복지비인데요. 이 선택적 복지비도 자녀 학원비 등의 용도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비란 쉽게 말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택적 복지비로 32개 기관이 한 해에 지출한 비용은 무려 646억 원에 이릅니다. 더욱 과관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른바 기념품비 명목으로 지출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들의 각종 이벤트를 명목으로 기념품을 준다면서 지출한 것인데요. 복리후생비를 급여성으로 지출하면서 기념품비로 준 금액을 따져보니까 32개 기관들이 합쳐서 한 해 무려 199억 원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석유공사는 가장 정도가 심했는데요. 장기 근속이나 정년퇴직은 물론이고 자녀 진학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까지 기념품을 제공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출 항목을 살펴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이 지출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공공기관 노조들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노조들은 최악의 경우 형사 고발 등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은 노사 단체 협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뜻인데요. 정부나 사용자 측이 노조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복리후생을 삭감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발전 부문 노조들의 입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들 노조는 현재 상급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복리후생비 삭감 움직임이 보이니까 한국노총에 가입하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반대편에선 정부의 입장도 궁금해집니다. 과연 강경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공공기관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미 복리후생을 줄이겠다고 계획안을 일부 제출한 일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계획안이 미흡하면 다시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올 하반기 단체 협상 시즌이 공공기관 개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민병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설 명절 등 특수 요인이 겹치면서 1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475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으로는 2002년 3월 이후 12년여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저 효과에다 조사 기간이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 요인이 반영됐다며 전반적인 고용 호조 국면에서 일부 특수 요인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평균 감가율이 가장 낮은 차종은 SUV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UV의 감가율은 대형 세단과 비교하면 평균 10%포인트 낮았습니다. SK엔카가 2011년식 국산차의 감가율을 산출한 결과 SUV는 평균 29.6%로 가장 낮았습니다. 소형차와 경차가 각각 30.4%, 32.1%로 뒤를 이었고 준중형차는 30.4%로 조사됐습니다. 중형차는 34.5%, 대형차가 39.6%를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출시 초기 600만 원에 이르던 울트라 HD TV의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따르면 55인치 울트라 HD TV F9000 시리즈는 한화 약 321만 원 수준인 2,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55인치 울트라 HD TV를 3,500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최저가는 삼성전자 377만 원, LG전자 368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이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재단은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망재단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 네이버가 공동으로 구성한 법인입니다. 네이버는 희망재단의 설립과 활동을 위해 향후 3년간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